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FMC가 중요한 어떤 이벤트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성장 전망 기준으로 오면 이제 성장 전망치는 낮췄습니다. 올해하고 내년 전부 다 낮췄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가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좀 높여 잡았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물가가 좀 많이 올라가서 성장은 좀 둔해질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물가는 좀 잡힐 것 같아. 그런데 이 후유증으로 성장 전망은 좀 낮아질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죠. 근데 어쨌든 마이너스 성장 전망은 없었거든요.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라는 게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경기 둔화까지는 갈 수는 있지만 경기 침체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메시지를 좀 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도표. 이제 이후에 금리가 어떻게 될까? 이제 연준 위원들이 찍는 건데 올해 기준값, 중간값이 이제 3.4, 내년도가 3.8, 2024년이 3.4, 이 정도로 잡혔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올해 추가로 1.75%포인트 정도 더 올릴 것 같다. 그러니까 남은 회의가 4번이니까 3번 0.5 올리고 1번 0.2 올리면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내년도에는 2번 올리고 2024년도에는 0.5%포인트 오히려 인하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투자들 입장에서 보면 눈앞에 0.5를 2번 연달아 올린다. 뭐 이거보다는 올해까지만 참으면 되는 건가? 내년도부터는 조금 이제 바뀌는 건가? 이런 안도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뭐 파월이 준 메시지는 올해만 좀 참아봐. 예, 올해만 좀 고생해봐. 그리고 이제 경제는 아직까지는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메시지로 해석을 하면서 미국 시장은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지금 이전에 어떤 8번의 FOMC 회의 이후의 어떤 흐름을 보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FOMC 회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방향을 보여주거든요. 8번 중에서 6번이 올라가고 1번이 빠졌었어요. 예, 직후에 반응만 놓고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도 이 75% 확률이죠. 지난 1년 동안만 놓고 보면. 그래서 미증시 일단 거기에 이제 충실하게 반응하긴 했는데 이전에는 이제 금리 인상이 없었던 회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비교하기 좀 어렵죠. 그리고 0.75라는 거는 0.25, 0.50, 0.75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도 일부는 있을 거고 이 부분은 아직은 이제 시장에서 정확하게 반응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회의 끝나고 나서 주요 지표들 보면 미국의 이제 채권 금리는 일제히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국제 유가도 좀 빠졌죠. 근데 이게 시원스럽게 115달러 밑으로 좀 내려가 줘야 되는데 좀 어정쩡하게 있어요. 이게 좀 빠져줘야 되는데 그 빠지기도 애매하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유가는 빠지긴 했다. 그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도 조금은 빠졌다. 근데 이게 좀 시원스럽게 한 달러 인덱스가 한 101 정도까지 내려가지고 국제 유가가 한 110달러 초반까지 내려가 줘야 이제 시장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올라갈 텐데 아직까지 이제 그 정도 조건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들을 보면 우선 우리나라도 연내 4번 정도 금리 올릴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빅스텝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어떤 주장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이렇게 올리면서 다음 달이면 한미 금리 차가 역전이 돼 버리거든요. 그냥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그 인상폭이 커질 것 같다라는 식의 해석. 이걸 조금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이거 뭐지? 좀 걱정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장의 상승을 좀 줄이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상하이에서 7월마다 이제 전수 검사를 한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사할 때는 또 사람들의 이동을 또 제약하는 그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 물론 이제 전면 봉쇄는 아니겠지만 회복 속도가 좀 느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걱정을 좀 끼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걸리적거리는 그런 뉴스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올해 이제 물가 전망치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 전망치를 높이고 성장 전망치는 하향하고, 그러니까 당초 3.1이었는데 이제 2.6으로 낮췄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장도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둔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지금의 증시는 합리적일까? 뭐 이런 어떤 의구심이 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탄력을 둔화시키게 됐고, 다음 오후 들어서는 이게 저도 이제 원문은 못 찾아봤는데, 그래서 아예 그냥 증권사에서 돈 걸 갖다가 제가 그걸 갖다 아예 그냥 통으로 붙여버렸는데, 지금 퀄컴에서 이제 그 좀 제품 출하량이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반도체도 그렇고 삼성전자는 아예 스마트폰 자체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실적이 조금 하향 조정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오후 들어서 삼성전자가 좀 밀리고 하이닉스가 이제 마이너스로 밀려버린 게 아마 요 영향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지수 탄력을 좀 둔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 보면 그래도 좀 위안이 되죠. 외국인들이 양시장 사고 선물도 많이 사고 콜옵션 사고
풋을 계속 팔고 있거든요. 콜옵션은 올라간다라는 거에 내기돈 거는 거고 풋옵션은 내려간다에 내기돈 거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그래도 좀 위안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매수하고 매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그 3시 넘어서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3시 전까지 하고 좀 바뀌었는데 어쨌든 매도 같은 경우는 어제 대비 많이 줄었죠. 한 4%포인트 정도 줄었는데 매수가 좀 늘었어요. 3%포인트. 이게 장중에는 한 21, 2% 왔다 갔다 해서 매도만 줄이고 매수는 안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 막판에 장마감하기 직전에 외국인들의 매수를 확 늘려가지고 매수 비중도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매수하고 삼성전자는 팔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조금 살아났다. 이제 중요한 건 연속성이죠. 아직까지는 이제 매도가 줄었다. 그러니까 잘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6월 7일 이후에 매도 비중이 가장 줄었잖아요. 근데 지금 매수 비중은 사실 폭발적으로 늘었다라고 보기에는 이전에 뭐 30%, 26% 이렇게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매도가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는지 이것도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이슈를 보면 FMC에 따른 안도감은 일단 하루고 이제 늘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이슈가 뭐가 되느냐로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될까? 아니면 또 인플레이션이 될까? 아니면 미중 간의 어떤 문제, 유가가 문제, 여러 가지로 또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FMC만 보면 안 된다. 이제부터 이제 이슈가 바뀌는데 그게 뭐가 되느냐? 예를 들어 국제유가다. 그럼 이제 사우디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줄 거잖아요. 그래서 메인 이슈의 전환 이걸 좀 봐야 될 거고, 당연히 국제유가, 채권금리, 환율 이건 전부 다 연준이 그래도 뭔가 했어. 아니면 연준이 해봤자 아무것도 안 돼. 이거를 설명하는 지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가는 빠지고 금리도 좀 내려가지고 환율도 빠지고 이 세 가지가 다 빠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오늘 참 애매했잖아요. 올라간 거. 이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초반에도 시원스럽게 올라간 건 아니고, 제가 되게 웃기는 걸 보여드리면 삼성전자 오늘 올라간 게 6월 들어서 최대폭이에요. 왜냐면 6월에 한 번밖에 안 올랐거든요. 100원 올랐는데 오늘 200원 올라가지고 6월 들어서 최대폭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장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도 아직 멈추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돌아서 줘야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못 올라간다면 지수는 반등을 연속적으로 이어가기 어려우니까 요거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오늘 특징적으로는 2차전지, 곡물, 전자화폐 뭐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긴 했는데 사실 올라간 종목군들이 되게 다양했으니까 이제 콕 집기는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상승 종목수가 오들어서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근데 이 안에 전차 군단이 어쨌든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지수가 좀 추세를 잡을 수 있으니까 상승 종목군의 어떤 대장주의 어떤 등장 이런 것들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그리고 참 제 유튜브가 팟캐스트가 왜 안 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 팟캐스트가 파티로 들으시는 분들은 거기서 서비스를 이제 안 해요. 그래갖고 이제 팟빵으로만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팟빵 쪽으로 들으시면 이제 팟캐스트 다 들으실 수 있으니까 파티를 통해서 들으셨던 분들은 그쪽으로 넘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게시판에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문자로 증권 정보 보내면서 뭐 가입해라 이런 거 오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한번 날 잡아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